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0 하반기 국민은행 면접대비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사전과제는 완성을 하셨나요? 아마 사전과제 완성부터 꽤 많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고 또 필기 붙었다고 마냥 좋기보다는 이 수많은 사전과제와 PT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가서 어떤 주제가 나올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지 또 내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에 맞춰 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면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 면접 대비 컨설팅 진행이 되는데요. 반드시 보고서 70% 웬만하면 다 완성해서 오시면 좋겠지만 7, 80% 이상은 완성해 주셔야 제가 발표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실 분들은 반드시 보고서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면접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면접 유형이 이번에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전과제를 준비하셔서 기존에는 그 자리에서 주제를 받아서 준비하던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PT 면접에서 발표를 진행을 해야 하고요. 세일즈 면접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 먼저 PT 면접과 세일즈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 거고 사전과제는 제가 강의를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강의 보고 완성하셔서 이 강의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T 면접 어떻게 준비할까 살펴보겠습니다. PT 면접은 기존에 50분 동안 그곳에서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 작성을 하신 다음에 5분간 그걸 그 작성하신 걸 띄워놓고 발표를 하고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한이 있었어요. 글씨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라. 글씨 크기를 꽤나 크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그 글씨를 보고 떠있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뭘 얘기를 할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여러분은 미리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면접관이 비록 그거를 전에 읽고 오지 않았더라도 면접관이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 읽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 그 보고서 자체를 줄줄줄 읽기보다는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은행 PT 면접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저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근거입니다. 국민은행 실제 PT 면접을 하고 꼬리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냐? 지금 근거 없는데 주장을 한 거냐? 라는 식의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과제를 작성을 하실 때에도 주제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서 주제를 추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논리력, 설득입니다. 비단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PT 면접은 이 사람의 논리력을 보려고 하는 면접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소통이 될지, 얼마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근거 기반으로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설명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들이 내 면접관이 아니라 정말 창고에 앉아있는 나는 행원이고 저 사람들은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고객지향적 자세로 행원처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PT 면접 하시는 모습을 녹화하셔서 내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선생님처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앞에 있는 고객을 대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PT 면접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셔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분들은 면접관들은 이미 여러분이 작성하신 사전과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면접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금방 읽을 수도 있지만 오래 일하신 분들이고 또 그만큼 저명하신 면접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내용을 잠깐만 훑어도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하겠구나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설명하자보다는 이 내용을 잘 설득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PT 면접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여기에서 설명은 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고객인 것처럼 설명한다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거, 여러분이 PT 설명을 하시는 거, 면접관 분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비, 창구에 앉았을 때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구에 앉아서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창구에 앉아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 앞에 앉은 분들은 한 60, 70대, 70대 대신 어르신, 고객분들이다 생각하고 차근히 설명해 주시는 습관 가져주셔야 되고요. 근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끌어냈는지도 이분들이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근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보고 어떤 꼬리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한계점이 있을지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들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준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꼬리 질문을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직무가 다른 스터디라도 좋으니까요. 모아서 질문해 주시는 연습, 질문 받는 연습,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올지, 내 아이디어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전과제에서 보여드렸던 보고서 양식인데요. 제가 이 보고서 양식대로 정말 간단하게 그냥 대충 작성을 해봤습니다. 연습 문제용인데요. 여러분이 이 연습 문제를 보고 나라면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I까지 서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서론이 있으면은 어떻게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먼저 영상 멈추고 한번 여러분만의 서론을 말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서론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땡땡에 대해 발표할 지원자 몇 번입니다. 첫 번째, 간편결제 시장의 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네, 저는 이번 발표를 첫 번째 현황 및 목표, 두 번째 시니어 얼리브,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를 진행해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은행도 붙고 타 은행들도 PT 면접에서 다 붙으셨던 선배는 항상 맨 처음에 질문으로 PT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 보고서를 여러분이 작성하셨다면 저라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은행까지 나가기 위해 지방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기다려야 하는 버스 시간이 평균 몇 시간 정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평균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줄 용돈 혹은 농번기에 내야 할 돈 등을 검은 봉투에 소중히 감싸고 1시간, 2시간 나가는 길에 도사려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체적인 카운트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을 간편결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간편결제 시장은 이러하기 때문에 주로 입출금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편결제 앱이 그 외 부가기능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편결제만을 다루는 간편결제 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KB 리브의 현황을 살펴볼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 앱 리뷰를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와 비슷한 간편결제 앱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간편결제 앱 시장, 어르신의 은행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편 앱은 리브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간편결제 시장의 잠재력과 시니어의 불편함을 융합하여 시니어를 위한 리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개선한다면 현재 여러 은행권도 포용하지 못한 시니어의 불편함을 포용해 국민은행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시니어 얼리브를 생각했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고령 사회가 어쩌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렇기에 시니어를 위한 리브를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또 이 부분 가서 실제로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공하고 데이터 측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시니어를 위한 리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는 오프라인으로는 연령대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면은 어르신 고객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신 부분을 쭉 이어서 본론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처럼 어르신을 위한 리브를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은 사회적 측면으로 가치 향상을 할 수 있어서 국민은행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해서 그 시니어 저희가 금융권이 여태까지 발굴하지 못한 시니어 고객까지 발굴하며 국민은행은 그 고객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측면은 반드시 아직은 고려해봐야 할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론에서 웬만하면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하나의 PT 발표를 1번 설명해야지, 2번 설명해야지, 3번 설명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비중을 저는 1대 3대 1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라고 찾아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혼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PT 면접 발표 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실 거면요. 본론에 좀 힘을 주셔서 본론에서 수많은 예시와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 노하우를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아니시면은 아이디어 개선이나 특장점을 맨 앞 질문으로 끌어내 주셔서 처음부터 집중을 좀 끌어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PT 면접 꼬리 잡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펴볼게요.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한계점 없는 개선 방안은 뭔지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시행 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시행에 따른 소요 자원 및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이 3번에 대한 부분들도 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앱을 선택한 이유, 이 시장을 선택한 이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이 개선 방향을 선택한 이유 등등등등 여러분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선안을 사용할 고객은 주로 어떤 고객일 것 같냐, 예상되는 리스크는 뭐냐, 시장 잠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어떤 근거에 기반했는지 이 근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등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서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PT 모습을 조금 녹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하셔서 셀프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그 PT 녹화하신 걸 보시면서 내가 스스로 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는지, 혹은 부모님 보여드리면서 조금 부끄럽지만 내 발표에 집중하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아이디어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해 주시고 말 빠르게 등이 정말 행원처럼 듣는 사람을 배려한 스피치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꼬리 질문하는 그 과정도 녹화하셔서 내가 꼬리 질문에 수월하게 답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업 세일즈 면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세일즈 면접을 이번에 처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면접인데요.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랑 같이 간략히 살펴보실 텐데요. 영업 세일즈 면접은 얼마나 잘 파는지보다는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얼마나 잘 파는지를 보는 은행들도 있는데요. 국민은행이 얼마나 잘 파는지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중에 뭐를 선택하는 은행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판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이 고객하고 어떻게 대화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세일즈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세일즈 면접은 금융 세일즈와 비금융 세일즈로 나눠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은에서는 단체와 개인으로 했는데요. 국민은행은 금융 세일즈와 비금융 세일즈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토의 면접에서 저희 기존의 PT 면접 토의 면접이 2019 하반기에 준비가 됐었잖아요. 그때 토의 면접, PT 면접은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토의 면접에서는 금융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비금융 주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전에도 금융 세일즈가 아닌 비금융 세일즈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융 세일즈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비금융 세일즈 상품을 접하면 어떻게든 말은 이어가시는데 금융 세일즈 상품을 접하면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금융 세일즈를 조금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16 하반기 세일즈가 진행이 되었을 때 대부분 비금융 세일즈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건을 주거나 주지 않고 비금융 세일즈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금융 세일즈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식 세일즈와 쇼호스트식 세일즈가 있어요. 이때 특정 상대와 특정 상품을 정해주기도 하고 정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와 소통하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쇼호스트처럼 혼자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통식 세일즈와 쇼호스트식 세일즈를 둘 다 한 번씩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금융 쪽인데요. 먼저 이 부분 빼놓는 부분 많으세요.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생각하셔서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신규 고객에 따른 고객 상황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랑 실제 세일즈 하시다 보면은 제가 고객 상황을 주어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렇게 면접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맞아, 저 사람은 30대 소상공인이지 라는 걸 알고 바로 상품을 권해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 상대를 우리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파악해 가시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맞춰서 상품을 설명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뭐 저도 사용한다 같은 부분을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걸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혜택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플러스 여기에 앱을 이용하신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거 보면은 금융상품 세일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얼마나 잘 파냐가 아니라 어떻게 응대하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혜택을 설명하는 연습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뭐 이거는 몇 % 할인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보다 매달 얼마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매달 지금 고객님이 10만원씩 활용을 하시니까 이 중에 2만원은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와닿기 때문에 가입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고객 눈높이에서 혜택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고객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응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이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보다 고객의 입을 열게 하는 소통식 스피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일즈를. 그리고 판매 상품을 팔지 못했어도 뭐 다른 상품이라도 판매해 보려는 그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대부분 안 사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태까지 세일즈 면접을 진행했던 모든 은행들이 잘 안 사주는 편이긴 했는데 이때 어떡하지? 그래도 난 이걸 팔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앱 설치라도 권유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되 절대 강압적이지 않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냐면 국민은행 금융상품 뭐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국민은행 앱이랑 앱 기능 공부해서 같이 권하는 연습, 아시다시피 국민은행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공부하셔서 같이 권하는 연습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객별로 소상공인이 왔을 때, 직장인이 왔을 때, 주부가 왔을 때 어떻게 세일즈 할지,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지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에서 어떻게 혹은 혼자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금융상품 어떻게 이번에 나올지 몰라요. 없어졌다 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제 예상에는 금융상품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판매하는 세일즈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금융상품을 고객이 정해진 상태에서 판매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의 상품으로 세일즈를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고객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지원자들끼리 서로 고객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고객 역할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지 못해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적당한 질문을 던지지 못해요. 그러면 뭐야 은행에 대해 잘 모르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궁금한 점 정도, 정말 내가 고객처럼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은 같이 정리를 좀 해가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의 금융상품을 쇼호스트처럼 판매하는 연습도 혹시 모르니까, 영업 세일즈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금융 상품 세일즈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해진 조건 안에서 판매하기가 원래 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없는 경우 둘 다 제시가 됐었는데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뭐 아이폰 팔로운 애플 직원에게 갤럭시 판매해봐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 정해진 조건 없이 그냥 연필을 팔아봐라, 이어폰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옆에 있는 물건 하나 집어서 세일즈하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반대되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이 조건에 맞춰서 판매하는 연습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제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쇼호스트처럼 하실 때에도 아이스 브레이킹, 그냥 무조건 네, 이 연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산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선행이 되려면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뭐 설정을 해야 할 경우에 설정을 하고, 정해진 경우에는 분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연습하실 때에는 이 여러 고객을 좀 설정하신 다음에 이 고객에 맞춰 준비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물건 특징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그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뭔지, 이 연필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뭔지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 만약에 창의적인 제한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여기에 맞는 타겟 설정하고 이 특징 설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업 세일즈 면접, 셀프 피드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객의 입이 더 많이 열렸는지 확인해주세요. 소통식 세일즈를 진행할 때 나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말을 했는지, 내가 저 사람한테 충분한 질문을 던져서 파악하려고 노력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이거 다들 저 충분히 했어요 라고는 하시지만, 하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도 안 묻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아이스 브레이킹 충분히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고객에게 혜택이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손님이어도 샀을 것 같은지를 녹화해서 다시 보시면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말하기 등 내가 파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 초점을 맞췄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조금 길게 강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길더라도 이번 면접이 또 새로 진행되는 면접이라 종잡을 수 없어서 제가 많은 방법을 좀 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시면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준비할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늘었으니 더 열심히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여러분의 지식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은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 모습을 조직융화적으로 보여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